안녕하십니까. 주식신문고 평택촌놈 정황입니다. 이번 주에 1900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모든 내용 정리해서 제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가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티비.co.kr로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요 샘플로스에서 제공하는 유료 방송 1개월 이용권을 드리니까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멘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좋은 종목보다 좋은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4년간의 노하우로 초과 수익률의 이익 극대화 실현. 남은호 원장의 성공 투자 대응 지금 확인하세요. 주식 투자는 어렵다? No! 기본으로 돌아간 분석으로 주식 투자 쉽게 하자. 계좌를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키고 싶다? Yes! 트렌디한 그만의 매매법을 주목하자. 한 번 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재훈 멘토의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오늘 정재훈, 남은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정재훈 멘토. 네. 굉장히 좀 시각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웃어요, 그때? 네. 네. 일단 한 주를 좀 마무리를 하니까요. 네. 근데 네. 이제 안 빠질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 수급 동향이 결코 좋지 못하거든요. 네. 한번 이번 주 어떻게 좀 대응해 주셨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힘겹게 좀 진행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만기를 좀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일단 외국인들의 좀 대량 매도가 좀 출회가 됐던 부분들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었고요. 그 속에는 삼성전자라는 좀 종목이 있었는데요. 무려 2조 원이 넘는 그 매물을 좀 쏟아냈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그 부분들 때문에 지수는 결국엔 1900선을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손을 좀 못 쓰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이 반등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투매에 좀 동참하는 흐름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보는 멘토하고는 오늘 처음 방송해 보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익히 잘 아는 게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이제 아주 당당 1등을 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 지금 뭐가 이슈가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빠지는데, 이번 주 참 대응하시기 힘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정말 이제 힘든 한 주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외국인들의 이 파생적 흐름들이 이번 주 지난주부터 급락을 유도한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왔다. 우리 이미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포지션을 하방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의도가 선물과 옵션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우리가 인식을 못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맹목적인 이 안정감을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충격 굉장히 좀 더욱더 좀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의 화두는 계속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보다 훨씬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도 이 삼성전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선물 흐름들 살짝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물의 흐름들 중에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요. 바로 첫 번째는 지난주에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의 계약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이제 선을 그어 놓았는데요. 이때 매도된 부분이요. 약 한 2만 개가 가까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액을 따져보면 한 2조 5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요. 이때부터 옵션 같은 경우에도요. 전부 다 콜옵션이 매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매도라는 것은
시장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풋옵션에서도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것은 시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빨리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포지션을 전부 다 하방으로 설계해 둔 가운데 결국 사고는 언제 치느냐? JP모건의 이 리포트가 나온 날부터 그 날이 이제 최고의 기폭제가 되었죠. 9천억 정도의 현물 매도와 선물, 그리고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매도를 내면서 시장을 완전히 충격 속으로 빠뜨려 버리거든요. 이로써 누가 이익을 냈느냐? 외국인들이 당연히 선물에서 엄청난 이익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을 보시면은요, 역시 거래소에서 오늘도 3,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6일 동안 판 금액이 한 3조 7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물에서 매도한 부분이 한 2조 5천억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 3조 7천억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물론 뱅가드 펀드 물량이 아직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선물에서 오늘도 매도가 나온 부분이고요, 콜옵션에서도 매도, 그리고 풋옵션에서는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분명히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외국인들이 바로 올라서기는 좀 쉽지 않은 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정재훈 멘토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주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 외국인 기관 그 매매량을 보면 참 심각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연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고 또 외국인은 또 반대로 매도고, 그다음에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코덱스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만 무지막지한 상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주 거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이번 한 주 동안에만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특히나 좀 강하게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반면에 이 기관 쪽과 그 다음에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 좀 당분간 지속될 그런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따로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수급적인 동향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만 외국인들 평균적으로 4천억 이상씩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지수 하방에 대한 막아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지수의 하락을 이루면서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턱없이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 기관 쪽도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려웠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500억 이상 매도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그리고 개인 쪽에서 매매를 해주는,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좀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 쪽 같은 경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삼성전자가 좀 제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종목 업종이나 섹터별로 보더라도 좀 폭넓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당일에 현재 오늘의 매수를 좀 하는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일주일 정도로 좀 돌아가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와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삼성생명, LG 유플러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같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을 위주로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한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탑으로 좀 꼽혀져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덱스 200, 그리고 LG전자,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코덱스 200을 매도를 쳤다라는 것은 지수에 대해서 올라가기가 좀 턱없이 힘들다라고 좀 판단해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하루 흐름들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좀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코덱스 200도 매수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관 쪽에도 레버리지를 순매도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방 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코덱스 200, 이마트, LG 디스플레이, 코덱스 인버스가 상위에 좀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코덱스 200은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내수 섹터, 일단 경기 방어 섹터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매수가 되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거의 시장에 대해서 큰 영향을 좀 받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많이 밀려 내려왔던 혹은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격, 통신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인 쪽 같은 경우라면은 많이 빠지는 이용들, 그 수출주라든가 경기 민감 섹터들을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일단 매매 전략을 취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쌤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본격적으로 추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데요. 태국 물 관련 사업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이번 주 두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남북 당국회담 무산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정재원 멘토께 먼저 제가 질문을 던지겠는데요. 결국 그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건 선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왜 매도할까요? 그걸 한번, 현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점검해 주세요. 예, 일단 삼성전자의 매도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자금 이탈이 나오는 부분들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은 디커플링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습니다. 선진 시장은 상당히 좀 잘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유독 유난히 거래소 시장만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이 없었습니다. 현재 과거의 데이터들을 좀 보게 된다면 IT 섹터와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실적에 대해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위주로 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왔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장 신흥국가 쪽에서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신흥국가 쪽의 지수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흥국 쪽에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른 섹터들은 많이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볼이었었던 자동차 섹터도 무너지고 난 이후에 올라갔었고 지금 이제 한 종목 딱 남아있는 게 삼성전자였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밀어 날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자금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파생시장에서 하방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시장도 당연히 지수도 밀려야 되는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좀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매도가 나와 주고 난 이후에 투매 부분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일단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은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2분기와 3분기 때 실적 그 전망치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리포트 휴대폰에 대한 판매 대수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악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 반격에 대한 신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늘 멘토님 처음 오셨으니까, 좀 전에 했던 질문 똑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의 어떤 원인, 그리고 앞으로 전망. 왜냐면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럼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 우려가 실제 양적 완화를 하면 피해를 받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근데도 미국 증시는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들어오면 과연 우리는 회사채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국채를 사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 우리는 국채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국가보다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국의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의 가능성들이 이미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면 나중에 조기 종료가 되더라도 일단 이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선진 시장의 물량은 줄이지 않더라도 리스크가 있는 신흥주 시장 위주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신흥국의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지난주에 5일간만 보더라도 85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채권형에서도 145억 달러가 유출됩니다. 즉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라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파는 모습이 이제 다각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차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베이시스가 이론적 베이시스라고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되면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금을 통째로 옮겨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 종목 한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스켓으로 묶어서 통째로 파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곧 이제 프로그램 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들의 매도는요. 일정한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의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매도하기보다는 이 시장의 자금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한 시장 전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장에 대한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미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2013년 고점, 2041월 달입니다. 그죠? 2042포인트, 그리고 3월 달에 고점이 형성되었고요. 또 한 번의 고점이 5월 말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수평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새로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1월 달부터 3월 달, 그리고 지금 급격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그림이 뭐냐? 바로 블랙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MSCI, 바로 우리나라 iShares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덱스 ETF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곧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지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1월의 고점에 비해서 3월 고점, 그리고 5월 고점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현재까지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버텼다는 것은 순전히 삼성전자의 힘으로 버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이 iShares의 지표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팔고 있던 게 가장 최근에 이제 충격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내용을 정재훈 멘토에게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그 두 가지입니다. 질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전망.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 게 지수가 5월 30일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2조 원 가까이 좀 매도가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그 부분들 때문에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 삼성전자에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 일단 150만원대 후반권역에서 140만원, 130만원대 중후반권에서 박스권역의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박스 하단권역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급락이 나왔던 이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일단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일단 키를 쥐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130만원 초반권역이죠. 약 133만원 정도대라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좀 형성하고 재차 반격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마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수도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이 부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 삼성전자라는 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의문점을 한번 표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30만원대 초반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약 한 2% 정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어느 정도 반격에 대한 시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140만원대 중후반권역이죠. 약 145만원 정도대까지는 반등권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든 이후에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때 일단 이탈이 없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진입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145만원대 전후까지 반등 나올 걸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 나오고 빠지면 어느 라인에서 잘라줘야 됩니까? 우선적으로는 133만원대죠. 월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133만원권역이 20개월 선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마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의 100만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3만원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남은우 멘토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유입된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업종들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망까지 곁들여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선 업종별로는 크게 이제 어떠한 업종 위주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다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철저히 이제 종목별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매도 부분은 전체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종목으로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 하이닉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번 급락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가운데 점진적인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외국인들은 왜 이 하이닉스를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 부분에서 하나씩 분리를 해서 그에 대응되는 지점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올 한 해는 슈퍼 사이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요. 여기가 지금 대만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대만에 있는 반도체 거래소입니다. 반도체 거래소에 이 DXI라는 반도체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반도체 가격의 지수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다시 엄청난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여기 하단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고정거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고정거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은 철저히 고정거래가에 의해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주간 평균적으로 이제 고정거래가 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DRAM 같은 경우도 5에서 9%,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에서 13%까지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외국인들의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는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 건설 업종에서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림 산업이라든지 대림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인 접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이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부타투어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등의 이 소재, 즉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서로 다른 매매 전략을 펼쳐가고 있는 부분은 역시 하나의 업종의 회복은 좀 더딜지라도 종목의 절대적인 저평가는 분명히 재평가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내수업종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업종이 어떠한 편중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차별화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들의 방향은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고요. 그리고 종목으로 본다면 어떤 업종에 편중되기보다는 각각의 종목으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건설업종이 말이에요.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네. 코스피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게 건설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분할매수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말 지수가 더 빠진다는 걸 가정하에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가격을 좀 많이 주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정도 저평가라고 생각한다면 사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다만 사서 바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월요일 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갑니까? 오늘 살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럼 저는 이 전문가지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우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일기예보와 이 증권 전문가의 공통점은요, 역시 맨날 틀린다거든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더 맞출 수가 있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그 의미에서 건설주를 매입한다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지 않나.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길게 보고 이제 분할 매수하면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사실 코스피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건설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보면 다 적정 주가에서 미달이에요. 한참 저평가되어 있는데 참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제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태국의 물관리 사업과 관련돼서 컨소시엄의 그 한국 수자원공사가 이제 두 개 분야에 이제 낙찰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처리 관련주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재현 멘토. 네. 나름대로 이게 테마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테마성의 흐름들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더 보는 거는 과연 과거에 있었던 원전 수주와 어느 정도 이 일맥상통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은 사실인데요. 일단 종목군들로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수처리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 크게 실적이 좀 좋지가 않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가격이 낮은 중저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입니다.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됐다면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 아마도 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되 가급적이면 좀 큰 종목군을 위주로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산업 같은 경우, 일단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 수처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일단 그런 종목군들, 건설 섹터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남은우 멘토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한 이 건설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계기가 되어서 건설주의 매기가 몰려들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이제 수처리 관련되어서는요, 역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난다는 것보다는요, 이제부터 점진적으로 일거리가 생긴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첫 번째 선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소위 이제 수처리 테마라고 불리는 종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정재훈 멘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 별로 따라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성이 지금 나설 자리가 아니거든요. 시장이 이러한 급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 우량주들도 가격이 굉장히 싸져 있는 판에 과연 이러한 테마주들이 과연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는 분명히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5개 건설 컨소시엄 중에서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에서 수주를 하게 되면 지금 3, 4분기, 4, 4분기로 계속 밀려있는, 좀 딸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건설주 전반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분명히 좋은 내용이다. 다만 관련 테마주 쪽으로는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6월 6일에 북한이 대화를 제의했다가 6월 11일에 이제 무산되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남북 당국자 회담이라고 그러죠. 예, 그 전망과 그쪽 테마주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대북 관련 섹터라고 좀 분류가 좀 돼 있죠. 일단은 전 송전업체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급등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무산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급등락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향후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거나 아니면 좀 길게만 본다면 어느 정도 대화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실적을 같이 한번 염두를 해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테마주를 접근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일정한 비율과 그리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을 좀 잡지 않는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도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향후에도 이 대북 관련해서는 소식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대북 관계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면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만큼 또 어느 정도 제도적인 좀 장치를 마련해 놓고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대북 송전 관련주들은 좀 향후에도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데, 실적이 좀 나와주는 종목군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로만손이라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아마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밀려도 좀 적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제가 나오는 멘토께 하겠는데요. 조금 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연 회담 제기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뭐 된다면 언제쯤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경유주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송전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금강산 관광 관련주가 있고, 또 기타 또 그냥 다른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속적인 협상의 재개 가능성은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는요, 고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내지 않고서는 안 될 겁니다. 체제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요, 이 경제 부분을 뚫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재개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실질적인 이익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경협에 대한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이러한 이슈만을 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슈가 일어났던 부분을 드러내면 되거든요. 드러낸다면, 즉 지금 최근 같은 경우 이화전기를 한번 들으면은요, 이 부분 점 상한가가 거의 2번 나왔고요. 그리고 점 하한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부분을 통째로 드러내버리면 이 주가는 그대로 주가가 자기의 기업의 실적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좋은 투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분리를 해서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은 과연 그러면 경력주가 어떤 쪽에서 우리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요, 그 개성공단에 진입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는 크게 되는 부분은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부분, 로만성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녹아서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대북 관련해서 이런 그 협상이 재개가 된다고 해서 기업의 모멘텀이 급작스럽게 좋아지는 업종은 아직은 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가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신청인데요. cntv.co.kr 연결하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시고 거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플로스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1개월 서비스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시작하겠는데요. 정재훈 멘토께서 첫 번째 종목 직접 전화를 좀 받아주시죠. 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다원시스. 예, 다원시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율 좀 8,100원에 100%요. 8,100원에 100%요? 예.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가요? 아니, 뭐, 야금야금 자고 빠져사가요. 아, 그래서요? 혹시 100%를 집중 투자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처음에 매수가는 8,500원 정도 됐는데, 자꾸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래. 아, 그러면은 혹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예. 예,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이 매도에 대한 그 시기가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전화기를 끊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다원시스. 최근에 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원전 관련해 좀 문제가 접해지면서 대체에너지원 이 부분들에 의해서 이슈가 좀 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8,100원의 비중 100% 거의 뭐 집중 투자 몰빵이다라고 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과연 이 종목이 이럴 만한 메리트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거리를 좀 보게 된다면 BW를 일단은 조개 좀 상환했다라고 일단 공시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채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호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원시스 같은 경우라면 핵융합에 관련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느 정도 대체에너지원으로 일단은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00% 비중은 좀 다소 이 비중이 좀 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다원시스가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을 제외하고 유통 물량이 약 700만 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원시스 기술적인 흐름상만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올해 1월달과 작년 10월달 그리고 그 이전부터의 터진 대량 거래를 일단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흐름들이 나오면서 현재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위에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나온 이후에 현재 박스 권역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큰 추가적인 이탈은 일단은 배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집중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 라인들을 좀 잡아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일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재료에 의한 상승과 하락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손절가는 제 6,8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800원 정도라면 전 저점권역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추세 붕괴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6,8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필히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도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00원 거의 뭐 박스 상단권역인데요. 이 자리대가 오게 된다면 50% 이상, 절반,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줄여놓고 일단 다른 종목군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집중 투자는 좋은데 일단 이런 집중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해놓고 나서 집중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는 제가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유진기업인데요. 아, 네, 그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죠? 매수가는 3,620원이고요. 네. 100%입니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이거를 왜 100% 하실 생각을 하셨죠? 이제 그 궁금한 게 이제 100%는 그때 당시에 사야하기 생기면서 이제 샀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이게 유진기업을 갖다가 서울경제에서 그 전문가분이 추천해서 이게 샀거든요. 아, 네. 네. 그 샀는데 이게 언제 샀나 보니 4월달에 샀는데 4월 13일에 샀습니다. 예, 보니까 가격이 4월에 왔었네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뭐 아무것도 눈을 감고 사도 이 손해 볼 리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유진기업을 갖다가 팔 기회가 두 번이 왔었습니다. 네, 두 번 있었네요. 보니까요. 네, 두 번 왔었는데 그 전문가분이 계속 홀딩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저거 네. 전화 통화도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계속 그냥 홀딩을 했더니 나중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3,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3,300원까지 떨어졌더니 또 이제 내가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염려 말라고 그러시는데 3,300원까지 떨어졌는데 더 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문자도 보내지도 않고. 아, 네. 네, 선생님. 지금은 이제 3,000원까지, 3,000원, 네. 3,000원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선생님, 그러면요. 전화 끊으시고 네. 제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 하실 말씀 답답해서, 많으시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을 좀 재밌게 좀 아주 효율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럼요. 지금부터. 예,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내년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갖고 있어야 할란가. 예,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좀 전략을 좀 짜드릴 게 많은데 지금 100%인데 사실 이게 조금만 더 빠지면 마이너스 20%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전략을 먼저 짜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번전이 되면은 하세요. 아니, 번전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요. 저는 목표가를 마이너스도 잡아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올 수 있으면 뭐 100이나 200% 잡아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10%니까 3,260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반등하면 던지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 정도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2,900원대가 되면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진기업은 그 추천하신 분이 잘못된 추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그 나무르 멘토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건설업 쪽이라든가 비금속 이쪽이 사실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유진기업 자체로만 보면 사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게 묘한 게 저평가 됐어도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진기업은 만약에 정말로 중장기로 대응하신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뭐 한두 달 보고 대응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마이너스 10%,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마이너스 20% 정도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시황이 너무 안 좋아요. 코스피, 코스닥 다 지수가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모멘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 수처리 관련주 같은 경우 하면서 건설주 언급했었는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지금은 그렇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진기업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이 수평선 거져 있는 가격이 이제 매수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매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등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단기 매매하면 딱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최소한 본전이 무너지면 던지시는 게 나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진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치로 본다 그러면 절대로 이게 고평가된 건 아닙니다. 싼 주식이 맞아요. 그리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할 때 첫 번째가 시황, 두 번째가 업종 테마, 세 번째가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급락하면 확률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을 피해주는 게 낫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종목은요. 나무르 멘토께서 직접 받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목님도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죠? 예, 보르노우야. 보르네오요. 예. 예, 매수가가 얼마죠? 1200원에 20%입니다. 1200원에 20%고요. 그러면은 아마 사신 지가 예. 한 4월달 정도에 사셨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네. 근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사셨죠? 전에 한번 수익을 보고, 예. 좀 떨어졌다 생각하고 이제 샀는데, 이제 거기 계속 이런 상황이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요, 예. 관리 종목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관리 예. 종목은 정말 관리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관리 종목은 하지 마시고, 예. 이번에를 교훈 삼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종목이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옮기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살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손절가나 아니면은 매도 뭐고 좀 냉정하게. 예, 그럼요. 예,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예.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장기로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좀 냉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끊으시고요.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저의 설명대로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 관리 종목이 투자를 해서 좀 한 번에 리스크를 좀 크게 만든 경우가 있는데 우선 이 이야기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라는 게 좀 묘해가지고요.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그 종목이 수익을 한번 내고 나면 왠지 다음번에도 수익을 낼 것 같은 이 종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 때문에 올라갔는데 시장이 만들어준 그 혜택을 본인이 분석을 잘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성공한 주식에 다시 들어가면 희한하게 물먹거든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 보르네오의 현 상황을 보면은요. 일단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거죠. 과거 우리 보르네오 하면 정말 유명한 가구점 아닙니까? 가구에서는 정말 명가인데 지금은 리바트나 퍼시스에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물을 파는 이 장인 기업들은요, 결국에는 그 주가가 나중에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한우물을 파야 될 부분에서 이 무리한 확장 사업이라든가 전혀 관계없는 사업하는 회사들 별로 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정말 아까운 기업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혜택 제거가 대표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자만 만들어냈으면 아직도요 혜택 제거는 굉장히 좋을 건데 전자부터 엄청난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고요. 손톱깎이 하나만 잘 만들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37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로 투자하면서 기업이 급속도로 이제 내실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리메오가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보르네오가 가구만을 좀 안 되는 상황도 버텨나고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데 아예 손을 떼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AM 물류를 통해서 팔레트 사업을 진출한다든가 또 LED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패가 되면서 대주주와 그리고 경영진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사공이 둘이고요. 기업이 가려고 하는 방향도 서로 다르게 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나기 직전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거래정지 이후에 회생 결정이 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하한가가 3번 이상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기업 회생이 절차 개시되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상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상장 적격 실질 심사라는 것을 이 한국거래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장 적격 실질 심사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경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리고 적절하게 이때까지 공시를 제대로 잘 했느냐, 즉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한 공시를 해왔느냐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적정한 주가 가격과 적정한 주가 거래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법원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 회생 절차는 개시를 시켰지만 거래소 측면에서 과연 이 기업이 성실한 상태와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상장 폐지가 되면 거의 이제 휴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부분에서는요. 일단 손실을 떠나서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팔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지금 오늘 가격 이후에 오늘의 어떤 반등의 어떤 가능성들은 좀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가격이 한 537원인데요.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월요일날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월요일날 반등이 바로 나와야 되고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밀려버리면은요 한 단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반등이 나온다면 월요일에서 뭐 이 주 초반에 한 600원 선까지 가능할 것이고요. 그 정도라면 손실폭은 굉장히 크지만 일단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잘라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월요일날 만약에 가격이 7, 8% 이상으로 밀려버리면은요 따라가면서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투매를 부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투자 비중이 한 20% 정도 되니까요. 이번 정말 큰 어떤 경험을 했다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손실을 일단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주 초반 반등이 나오면 600원 선이 넘어서면 1차적으로 손절매를 하자고 말씀해 드리고요. 여기에 반대적으로 월요일 가격이 떨어지면 5% 이상 떨어지면 따라가면서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포트 상담인데요. 정지훈 멘토께서 직접 전화를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포트 상담 일단 신청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세 네.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셔요. 예, 네, 아바텍하고 넥솔론하고 멜파스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비중이 각각 50%, 13%, 10%를 좀 갖고 계세요. 네, 가장 아바트는 20%로 갖고 있었는데요. 네네. 조금 물타기를 좀 했어요. 처음에 13,000원대 사갖고 12,030원을 낮춰놓은 거예요. 아, 비중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예, 30% 추가했어요. 그래서 아, 네. 12,030원이 됐어요. 그러면 가장 지금 궁금한 종목이 아바텍이시죠? 예, 더 네, 사도 되나? 더 사도 되나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중기, 거는요? 장기 다 알고 싶어요. 아, 단기, 중기 다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더- 손절가도 알고 싶고요. 네, 좀 더 궁금한 거는요? 저는 아바테 종목을 굉장히 좀 나름대로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트로 보는데 차트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차트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서울 경제에서 말고 다른 데서요. 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네. 좀 13,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또 다시 재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떨어져서 어저께 1,500원에 또 2,500주를 더 산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이 그래서 부분들에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제가 이 거기에 부분들 제일 많이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네.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고 끊으시고 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고하세요. 네. 자, 일단 세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아바텍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11월 달에 신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일단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IT 섹터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아바텍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최근에 부품 섹터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같이 함께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일단 1년이 채 안 돼요. 1년이 채 안 돼 있는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을 했을 때는 최근에 이 실적을 제일 좋게 나오기 위해서 좀 땡겨서 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오늘 별도 기준으로 좀 따져보게 된다면 올해도 약 한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지금 뭐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똑같을 때 어떻게 비슷한 그런 실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측면은 크게 뭐 문제가 삼을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적인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급을 좀 보게 된다면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도를 일단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조금씩 소량이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그나마 좀 위안거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가 12,030원에 일단 50% 비중을 갖고 계세요. 우선 손절가는요, 이미 전저점이 이탈을 해버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약 한 9,400원 정도까지를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9,4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고 혹은 종가상 이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종가상 장중에 이탈을 하더라도 9,400원 정도로 지지를 종가상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비중을 좀 일부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제가 12,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아마도 1,500원 정도에서 아마도 2,500주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는 좀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1,500원 이상권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추가 매수란 물량만큼은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손실권역이지만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했기 때문에 그 500원 선에서 매수한 물량만큼만이라도 일단 12,000원 정도, 11,000원대 후반권역부터는 일단 그 물량을 좀 줄이십시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넥솔론이라는 기업이에요. 넥솔론 참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락 추세대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유상승자까지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업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총 주식수가 1억 2천만 주짜리예요. 1억 2천만 주짜리인데 태양광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재무적인 구조를 보시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1,000억 이상 적자가 났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500억 이상 적자가 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부채 비율 또한 마찬가지로 1,5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자칫 잘못하면 올해
아마도 자본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넥솔룬이라는 기업은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갖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가 약 한 1,400원 정도면은 20%가 좀 넘는 그런 손실권역이거든요. 거의 한 20% 정도가 좀 되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200원대 이상을 넘어가기는 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의 매도의 목표가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매도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으로는 멜파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멜파스도 상당히 예전에는 상당히 좀 잘 나갔던 기업입니다. 터치 패널, 터치 센서 칩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치킨 게임에 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멜파스가 과거에는 큰 폭의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5만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치킨 게임에 접어들면서 일진 디스플레이라든가 S맥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게 시장점을 좀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터치 패널 스크린 쪽의 판매 단가가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매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영업이익, 실적은 적자가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매출 단가가 일단 늘어났지만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율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수율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일단 많이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 시그널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매수를 해주려는 주체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14,500원권에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크게 잡아드린다면 제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좀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6,000원은 넘어가야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당히 좀 저항대로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자리대가 16,000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좀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13,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이탈 시는 손절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이 종목군들 다 정리를 하면 어떤 종목군들이 좀 낫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멘토분들이 주식승천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나가고 있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 포트 보게 된다면 영흥철강도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차라리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고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이겁니다. LG생명과학을 매수가 48,9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고 이제 적어주셨고요.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그다음 손절가 많이 궁금한데 답변 좀 바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가하고 적정주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적정주가는 현재 시점의 가치를 말할 때 적정주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미래 관점의 그 가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하면 무조건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 목표가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먼저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주가는 현재 시점의 가치, 목표가는 미래 관점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최소한 적정주가보다 더 낮은 종목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 수 있겠지만 고평가된 종목은 목표가 설정이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LG생명과학이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10%밖에 안 되니까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자, 제가요,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이제 출연하신 분들 또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직선적이라고 그러면 둘째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데요. LG생명과학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요, 매수가 대비 10% 정도 밀림을 손절하던가 아니면 본전에서 매도하던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적정 주가로 보면 3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3만 5천 원 깨질 거라고 보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대는 보면은 지금 대략 4만 8,900원이니까 4만 9천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들어가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적정 주가를 우리가 논할 때 만약에 지수가 계속 간다 그러면 좀 거품이 발생해서 가겠지만 이미 이건 꺾였어요. 그리고 지수가 좀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적정 주가 3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논하기 이전에 적정 주가 자체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3만 5천 원 깰 거라고 보겠는데요. 자, 제가 한번 전망했던 종목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거를 제가 지난 언제였었냐면 이제 3월 말이었습니다. 네, 3월 29일에 그때 13만 원 전후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아직도 절반 빠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8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이 가격하고 이 가격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보면 엄청나게 빠진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었냐. 아직도 이건 반토막 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또 빠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LG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수가 폭등한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은 그렇게 해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 이번 전화는요. 정재훈 멘토께서 직접 받아보시죠. 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위지트를요. 네. 1650원에 며칠 전 어제 그저께 매도해드렸는데 매수를 하셨어요? 매도를 잘 못했어요. 아, 매도를 못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갖고 걱정스럽고요. 네. 이게 6월 27일에 주주총회가 28일날 있다고 했는데 그게 7월달로 연기가 됐거든요. 네네. 7월 며칠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이거 어느 선에서 지금 손절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갖고 있으면 제가 또 그 시세가 올려는지 그게 궁금해갖고요.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친구가 소개를 해서 했어요. 아,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다? 네.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추천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M&A가 있어갖고요. 일단은 제가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10%시죠? 네. 예, 일단 이 종목도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전화기를 좀 끊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요. 지금 현재 이 주주총회 부분들은 7월 23일로 일단 변경이 됐습니다. 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위지트. 일단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부 잠식 기업입니다. 일단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샌가는 유상증자라는 부분들 혹은 감자라는 분들도 생각을 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있건 재료가 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큰 폭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로 일단 테마성 흐름들이 소멸이 되면서 급락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눌리면서 다시 바닥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매수 단가가 1650원이세요. 근데 1650원인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손절가는 13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종목 그냥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비중이시니까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좀 안 나옵니다.
제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몇 가지를 좀 선택을 해서 하는데요. 실적 나오지 않는 주식들 혹은 관리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트레이딩 관점 단타 개념으로 보신다면 얼마든지 보셔도 좋은데 투자 개념으로는 보지 말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5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손절로 좀 대응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다행히도 일단은 목표가 부분까지는 한번 그 매수가 부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매수 목표가는요 165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상담 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톡톡 찍어서 수익을 내는 그게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지금 어떻습니까? 예, 뉴욕 증시 지금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음 주 18일부터 이틀간 예정인 FOMC 회의에 대한 관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냉키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대한 과도한 시장의 반응에 대응해서 채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 미 증시는 산업 생산이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체 양상을 보였고 가동률 역시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한 82.7을 기록하면서 다우 증시를 압박했는데요. 지표 부진에 오히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약간의 반등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는 소폭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 증시는 초반에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전일 연준이 과도한 시장 반응에 대응해 양적 완화 축소 시그널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는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폭스바겐의 5월 매출이 6.9% 증가했다는 소식이 지수를 지지하고 있지만 금일 유로스태트는 유로존 17개국 회원국의 취업자 수가 7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지수 상승은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의 양적 완화 부담에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튀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현재 야간 선물 동향 좀 점검해 주세요. 예, 금일 코스피 지수 4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상승폭은 제한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외국인은 금일도 4천억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며 지난 6일간 약 3.6조 원어치의 순매도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야간 코스피 유럽의 반등세에 영향받으며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이는 가운데 현재 0.2% 정도의 상승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전망 상당히 중요하죠. 전략과 더불어서 정재현 멘토께서 먼저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다음 주는 일단 버냉키의 립 서비스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현금을 만들자라는 포인트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상으로 지수의 반등 목표치는 1차, 2차로 좀 나눠서 1930, 1950포인트를 1차, 2차 목표치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50에서 560포인트를 목표치
조치를 좀 참으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끊어주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를 해봐야 될 분들은 여전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는가, 시장에 매도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좀 필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FOMC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그게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9월에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게 9월이냐 지금이냐 그건데 어쨌든 뭐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지금 지금 시장이 필요한 것이 때로는 실질적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이 필요한 것은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불안을 좀 종식시켜줘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 얼마만큼 버냉키가 어느 정도 말을 잘 하느냐의 문제죠. 과거에 정말 립서비스 잘하는 연준이 총재가 있었는데요.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학자죠. 철학자 같은 멘트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안정감을 가져왔었는데 벤 버냉키는 좀 그런 부분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여튼 이번에는 좀 좋은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립서비스로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것은 현재의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축소되고 있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장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그 돈들이 시장으로 가지 않고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금융으로만 갔거든요. 즉 주식시장만 화랑이지 실질적으로 이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이 좀 더 장기간이 되었을 때 결국 미국이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이 바로 채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IT 버블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2008년에는 금융위기고요. 이 금융위기는 곧 자산 버블이었거든요. 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이 다음 위기는 분명히 글로벌은 채권 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이 채권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립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할 순간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글로벌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지까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큰 틀에서 말씀해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은요. 주 초에 단기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에 우리는 그냥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종목을 압축시켜야 됩니다. 버릴 종목, 20개 종목이, 저희 새로 지난주에 가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종목이 20개가 넘었다고요. 그럴 경우에 종목을 완전히 압축을 해서 대여섯 개 종목들, 최대한으로 압축을 해서 되는 것만 가져가야 됩니다. 안 되는 종목들은 철저히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해드리는 현금 주식회사 아주 좋습니다. 주식회사 중에 제일 좋은 주식회사는 현금 주식회사.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것은 현금 주식회사가 되고 있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요.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는 한 주로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너무 힘들다면은요, 저희 전문가방이나 다른 전문가방을 통해서 많이 좀 조언을 많이 얻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두 분의 전망과 전략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멘토님들의 포트폴리오를 화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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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전문가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니까요. 좋은 내용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